안녕하세요. 12월 13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요. 다우지수 0.28%, 나스닥은 0.29%, S&P 500 지수는 0.19% 상승 중에 있습니다. 유럽 증시는 대부분 다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고요. 상승 출발했다가 좀 종가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,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중요하게 발표가 나왔었던 소비자 물가지수, 이게 예상치가 3.1%였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3.1%로 나왔고요. 지난달 대비해서 0.1%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이따가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미국 증시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대형주 흐름, 나스닥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엔비디아 모두 강보합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. 브로드컴, 반도체 관련주죠. 역시 좀 4%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,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. 반도체 업종 어제 흐름이 좀 좋았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 역시 계속 고점 자리 유지해주고 있습니다. 다만 좀 조정을 받는 종목이 이제 테슬라가 있죠. 테슬라가 2%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, 또 하락하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요. 테슬라도 있고 엑슨모빌, 지금 유가의 하락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68불대까지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정유주, 화학주들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 있다라는 점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봤고요. 그리고 나서 원자재 가격도 한번 봤으니까 체크해 봐야겠죠. 자, 그래서 실시간 상품 금 가격도 소폭 하락 중에 있는데 크게 의미 있지는 않고요. 지금 WTI 원유 지금 4% 정도 하락 나고 있죠. 68불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73불에 거래되고 있고요. 천연가스 지금 어제도 하락했고 오늘도 역시나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 외 다른 곡물 가격이라든지 다른 상품 가격은 크게 차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인 가격, 비트코인 가격 6천만원에서 약간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위믹스 코인 이번에 빗썸에 상장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급등했지만 역시 좀 정고점 자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윗골이 좀 달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 외로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줄어든 모습,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요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아침 뉴스로 넘어가서 보면은 진짜 먼저 얘기해 드릴게, 어제 오후장에 상승이 좀 나왔었던 이슈가 대주주 양도세 30억으로 늘릴 수 있다. 2시에 브리핑 한다라고 시장에서 도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오피셜은 아니었고요. 그래서 좀 저도 계속 기다리고 좀 있었는데 역시나 장 마감 때까지 안 나왔고요.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이거 좀 사실 무근이라든지 확정된 바 없다 뜨면은 종목 지수나 이렇게 좀 빠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렸는데 역시나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.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검토하고 있지 않다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은 아니겠지만 아마 돌아오실 때까지는 이렇게 확정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빠르게 좀 상승이 나오려면은, 지수 상승이 나오려면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되는 게 좋지 않나 봤었는데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좀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, 오후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2차전지 관련주죠,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아까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았죠. 큰 폭은 아니지만 2차전지 쪽이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3.1% 상승, 근원 물가는 4% 상승. 그래서 요거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서 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 크게 조정받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빗썸, 이믹스 재상장. 예전에 이제 상장 패치 시켰는데, 그리고 나서 한 1년 좀 넘었던 시점인 것 같은데, 지금 다시 한번, 빗썸에도, 재상장 할 수 있는, 서로 하겠죠?
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게 되고, 뭐, 위믹스를 거래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빗썸도 이제 뭐 좋은 일이고, 위믹스도 좋은 일이긴 한데, 일단 뭐 게임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. 위믹스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, 이게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이제 업비트만 좀 남았고요. 업비트까지 이제 다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상장에 대한 이슈, 이거는 뭐 바이낸스라는 해외 그 코인 거래소 상장 아니면은 그게 좀 의미는 없지 않을까.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뭐 호재일 것 같은데, 뭐 저는 이제 위믹스 코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P2E 게임에 대한 뭐 허용 이런 게 좀 돼야지. 그때 좀 큰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상승이 요런 거래소 상장으로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 되지 않을까. 여러 번 울고 먹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위메이드 맥스, 위메이드 플레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간외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위메이드 4%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정고점 부분까지 한 75,000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요 쉽게 고점을 좀 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갭 뜨고 나서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게임에 대한 부분 매출이 좀 증가한다든지, 그리고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 상장 요런 거면 좀 한 번 더 크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, 위메이드 맥스, 위메이드 플레이 두 종목 다 시간 내로 6%, 위메이드는 4% 정도 상승했다는 점. 일단 갭 뜨고 나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. 일단 저점에서 일단 많이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돌아온 미국 오일 붐 원유 생산 사상 최대. 요 이슈로 유가가 하락한 건지는 모르겠어요.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간 갑자기 70불대에서 60불대로 떨어졌거든요. 저도 이제 원유 선물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푹 빠졌습니다. 이게 CPI 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 빠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좀 빠진 거라 가지고 어떤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미국에서 하루 원유 생산량이 최대를 경신했고 미국산 원유의 범람으로 국제유가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. 그래서 국제유가 70불대 이탈했기 때문에 항공주 한번 보실 수 있고요. 아시아나 IDT, 아시아나 항공, 에어부산, 진 에어, 티웨이 항공 이런 종목도 있고 상대적으로 정유주는 약세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관련 주쪽 한번 좀 보시면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합병 이슈에 대한 결정이 2월 달에 발표가 난다 했죠. 그래서 한번 좀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한번 재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간 외로는 뭐 그렇게 반응은 없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조정을 좀 받는다면은 18,000원 정도 직전에 저항선 라인 구간 요런 구간들이 내려왔을 때 한번 좀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한번 내일 갭이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게 뜨지 않으면 한번 잡아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시아나 ITT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 아시아나 항공도 있겠죠.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에어부산 에어부산도 한 4%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저항선 자리 일단은 이제 뚫어주는 자리다. 그래서 시간 내로 1.4% 정도 상승 나와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거래대금이 좀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. 그래서 비중은 좀 많이 실기는 어렵고 일단 천천히 우상향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에어와 TA 항공 역시나 좀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은 기업들은 아니다. 근데 차트적으로는 이제 저점에서 60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죠. 이렇게 추세 전환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체크해도 좋을 종목으로 좀 보여지는데 대장주는 일단 뭐 에어부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합병 이슈로는 아시아나 IDT. 그래서 저는 아시아나 IDT를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삼성과 ASML 1조 원 투자해서 한국의 반도체 R&D 센터 건설한다. 그래서 네덜란드 가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. 또 SK하이닉스와 ASML과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개발 MOU 체결했다.
그래서 뭐 이런 반도체 업종, 아까 미국 시장도 괜찮았던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주, 어제 상승 나왔었던 뭐 태성, SFA 반도체,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, 반도체 업종들 대부분 다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. 일단 종목들 타점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는 갭상승 뜰 텐데 저는 오히려 좀 갭 뜨고 나서 음봉으로 빠지면은 괜찮지 않을까. 뭐 한 4,000원 이상에서 갭 뜰 것 같은데, 이렇게 갭 뜨고 나서 음봉으로 이렇게 이 갭을 메우지 않는 상태로 마감을 하면은 요때 종가라든지 요런 상한가 자리를 일단 지지선 보고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. 뭐 시나리오대로 가면 좋은데요, 만약에 그렇게 못 간다 하면은 일단 패스하고 넘기면 됩니다. 그리고 SFA 반도체도 일단 요런 장기간의 박스권 저항대 자리를 다 뚫어줬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시간 외로는 한 1.37% 정도 하락했거든요. 근데 뭐 만약에 갭이 좀 밀려서 시작하면은 바로 시가 부근에서 좀 잡아봐도 될 것 같아요. 요런 자리를 일단 지지선 자리로 좀 보고 쉽게 좀 이런 자리를 깨기가 어렵거든요. 이렇게 한번 뚫어주게 됐었을 때는 뭐 조정을 좀 받더라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뭐 개파락 했었을 때 지금 1.37% 정도 개파락이 나왔는데 뭐 더 밀려서 시작하면 땡길 것 같습니다. 그냥 일단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버브 반도체인데, 어버브 반도체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. 여기 앞선 매물대 자리를 다 소화하고 윗꼬리 좀 달았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지선 구간에까지는 내려왔다.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정보 좀 확인하러 가는, 직전에 이런 고점 자리에서 못 들고 좀 밀렸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공략대로 일단 태성은 갭 뜨고 나서 음봉 자리 내려오면 공략, 그리고 SFA 반도체는 갭하락 시에 한번 공략,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버브 반도체는 갭이 안 밀렸을 때도 한번 보합선 유지되면은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, 뭐 세 개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. 뭐 비중에 맞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반도체 업종은 뭐 하나 정도는 두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봅니다. 자, 그리고요, NFT 투자해도 소득세 안 내도 된다.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NFT는 투자 이익을 얻어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.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NFT를 지금 뭐 투자할 만한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. 지금 뭐 그래봤자 뭐 미술품 관련해서 NFT 정도 몇 개가 있는데, 그게 또 뭐 양도소 차익 실현을 낼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래를 했었을 때 항상 중요한 게 거래량을 보잖아요. 매매했었을 때도 역시나 이런 NFT도 투자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, 투자하고 나서 거래가 좀 돼야지,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려야지 이게 뭐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, 이렇게 좀 보고 있고, 일단 뭐 관련 이슈로 STO 관련주 쪽, NFT 관련주 쪽 보시면 되는데,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저는 뭐 단타로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데, 저도 장중에 보면서도 상당히 좀 타이밍 잡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많이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시고, 이건 뭐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라서 내년에도 또 비슷한 이슈 또 나와서 올릴 수 있으니까, 일단 너무 높은 자리에서는 따라가지 않고,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매매하실 분들은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,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. K옥션, 갤럭시아 머니트리, 서울옥션, 갤럭시아 SM,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,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만 체크해 볼게요. K옥션 4,000원대에서부터 8,000원 고점 2배 찍었죠. 근데 조정을 좀 잘 안 주고 있어요. 그래서 K옥션도 일단은
좀 조정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. 어제도 이제 분봉상 보시면은 올라갔었던 게 순간 치고 올라갔거든요.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순간 팍 치고 올라가서 일단 뭐 눈치를 채신 분들이야 뭐 잡아서 수익을 내셨겠지만 이미 좀 늦은 상황에서는 좀 따라가기가 어렵다. 뭐 따라갔더니 눌려서 손절했더니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뭐 지나간 걸 보니까 버텨서 이제 먹은 거긴 한데 일단 저는 뭐 이런 장중에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은 되도록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서울옥션 갤럭시아 SM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갤럭시아 SM은 좀 많이 눌리긴 했네요. 많이 눌리긴 했는데 일단 대장주 역할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좀 그래도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. 그래서 일단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왜 대장주를 말씀 좀 드리냐면은 대장주가 뭐 1, 2% 빠지면은 2등주, 3등주는 4%, 3% 이렇게 빠지거든요. 그래서 항상 대장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. 4,000원, 5,000원대에서부터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STO 관련주 쪽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다른 종목도 보시고요. 아마 반도체 쪽에서 종목들 좀 시세 나오는 것들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 주도 테마를 볼만한 게 좀 딱히 없어요.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매일매일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 종목을 좀 진득하게 가져갈 만한 게 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네요. 그래서 일단 뭐 CPI는 잘 나왔고 이제 FOMC 회의 이제 목요일 새벽에 나올 거고요.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 목요일이고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요런 이벤트 끝나고 나서 시장의 변화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